네, 2025년 5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주도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거기서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서 즉각 통과시키고 서명하겠다 그랬습니다. 국가폭력이 뭡니까? 국가가요, 폭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국가가 체포해서 재판을 해서 감옥을 보내는, 교도소에 보내는 게 국가폭력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하죠. 그리고 국가폭력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국가가요, 국민들이 주권자라고 하면서 주권자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내라는 거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 요구합니다. 이게 있어야 국가입니다. 국가폭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의 목숨을 국가를 위해 내놓으라고 국가는 요구합니다. 너 군인이니까 어디 가서 모폭파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되 안 돼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결사적으로 싸우고 와 라고 요구합니다. 국가폭력이죠.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를 구조하다가 자기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 저 사람 반드시 구해와.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구조대원, 경찰 이런 사람들은 제복을 입히죠. 그래서 특별히 국가폭력에 의해서 숨진 사람을 더 우대를 합니다. 물론 국가폭력이 잘못 작동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또는 그 나라의 국가 원수는 어마어마한 자국 국민들을 죽음의 터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딛고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후대에는 그를 더 영웅으로 추앙하게 되죠. 국가폭력이었는데. 4.3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열을 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라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죠. 그때 헌법을 만들고 법률 1호, 법률 2호, 법률 3호 그래가지고 국군 조직법 이런 거 만들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엄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명치 이후에 그들이 입헌 군주정을 하면서 대일본 제국이었죠. 그들이 사용했던 법을 우리가 그 판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 제국 때는요, 일본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없고 합위지경, 임전지경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임전지경은 전쟁이 임박한 상태다.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하라는 거고, 합위지경은 내가 완전히 적한테 포위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임전지경을 선포하게 되면은 지금 같으면은 경비계엄 조금 단계가 낮은 거, 그 다음에 합의지경을 발표하게 되면 아주 비상계엄, 이제 그렇게를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일본은 합의지경, 임전지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차용해서 제주 지역에다가 아마 합의지경인가 그걸 선포했을 겁니다. 그리고 4.3 사건 다음에 여순 사건이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공산당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리산 빨치산이 구빨치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때 계엄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합의지경이 선포되던가 하여간 계엄법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계엄령 선포됩니다. 그럼 4.3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만들려면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최초의 법인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 막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재헌국회 선거는 50선거인데 그 선거를 못하도록 방해한 게 4.3 사건입니다. 누가 했느냐? 남조선 노동당 쫄개들이 했습니다. 박헌영은 이미 이북에 도망갔고 그 자들이 선동을 하는 바람에 제주도에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 자들이 중산간 지역에 숨어 들어가서 쫓겨 들어가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을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우리 군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대대장이 군의 침투해 있던 공산 세포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래서 그 중위를 체포해서 대한민국 군 역사상 그때는 아마 국방경비대인가 최초로 총사령을 하게 되죠. 문모 소위였죠. 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사건이 4.3 사건인데 이것이 어찌된 게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운동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응? 이게 좌파들의 선동에 의한 거죠. 4.3 사건은 참 바뀌기 힘든 거였는데 바꿔버렸고요.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은 제주도 이 공산 세력 토벌이 잘 안 돼가지고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추가로 파병하려고 하는데 그 14연대에 있던 공산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들을 쏴 죽이고 병사들을 회유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 휘청한 거죠. 그걸 잡느라고 그들이 나중에 쫓겨서 지리산 들어갔는데 그들을 토벌하느라고 오랜 전투를 치르게 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도부는 이제 이쪽 출신인데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특공대를 이끌고 지리산에 들어와서 구발지 대장을 하다가 사살되죠. 그리고 6.25가 터지는 겁니다. 이러한 4.3과 여수 사건을 아주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게 좌파들은 그랬지만 민주당입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민주당을 좌파들의 아바타라 그러고 그 앞장서는 게 요즘 와서는 옛날 좌파들도 눈치 봐서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아주 이재명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배제 법안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되면 즉각 발의하도록 하겠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형사처벌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민사손해배상 소멸도 시효를 제한해서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줬다면 그 후손들한테 뺏는 방법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재명한테요. 대한민국 경기도 벅하가지고 뭐 사먹고 빼먹은 거 있죠. 그거는 그 자식들한테도 우리가 반드시 돌려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장동이나 이런 게이트로 빼돌린 돈이 있다면은 역시 시효를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뺐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12.3 개헌과 관련해서는 수백 명을 백령도에 가는 배에 실어 수장시켜 버리려고 했다. 야, 이건 뭐 이북에서 어떤 대남 선동할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령도 가는 배는 저는 여러 번 타봤어요. 백령도는 저는 좀 자주 가봤으니까. 그 배를 침몰시켜서 죽인다. 500명에서 1만 5천 내지 1,000명을 군 막사에 집어넣어 수류탄을 터뜨려 죽이고 죽지 않으면 사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거는 학살이야, 학살. 이렇게 이재명이 떠드는 광주도요, 5.18도 이렇게는 안 했어. 이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전쟁 중에도 이런 일은 잘 안 해. 이건 나치 독일도 별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군국주의 일본도 이렇게는 안 했어. 지금 이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고, 국가라는 게 어마어마한 폭력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거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령도 가는 배에 많이 타봐야 얼마나 타려나? 데모크라시오. 수백 명 타긴 타겠다. 수장시켜 죽나? 세월호 같은데 세월호에서도 사는 사람 많아요. 쉽게 안 죽어요, 사람들. 군막사에 집어넣고 군막사에 넣고 수류탄 던진다고 다 죽나? 터지면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은 죽지만 그 사람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뒷사람들은 안 죽지. 그리고 이번 대선은 5.18 광주에 이어서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이 4.3 사건이 뭔데? 대한민국 공산화되자는 사건이었잖아. 5.18 여기까지 연결시킬 겁니까? 근데 이러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도 12.3 계엄이 그렇게 잔인했나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도발을 이재명이가 했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12.3 계엄인데 그걸 가지고 그게 국가폭력이라고 이렇게 험악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가서는 이제 뇌물 혐의로 문재인이 재판받게 됐는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수백 킬로 왔다 갔다 이런 재판받게 하는 게 어딘지 알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었죠. 그래서 서울서 재판받게 하는데 꼭 광주로 오라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노인네를 끝까지 왔다 갔다 하게 했죠. 재판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전두환한테 하는 거는 전혀 미안하지 않고 전두환 문재인이 당하게 되는 건 가슴 애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우리나라 체제를 흔드는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법 따라오지만 아직은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당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상당히 속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감옥 가야 돼. 그래서 감옥 가지 않고 당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공산주의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을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있다는 게. 김정은이가 참관한 가운데 청진항에서 구축함 진수하려다가 배가 뒤집어졌는데 가슴이 애달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살아서 여기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저쪽에 가 살지.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사회를 부정하는 대한민국과 빼통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들이 대통령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